돌을 맞더라도 대한민국 새로운 길 여는 길에 동참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던 이해운 전 의원. 그러나 그 꿈은 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37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지명 철회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차단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안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명 철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김진욱 특보. 자, 청문회 끝난 지 37시간 만입니다. 아직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얘기가 없었는데 전격적으로 철회를 한 거예요. 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특정 사안 하나로만 본 건 아니다. 자진 사퇴냐 지명 철회냐 상황은 다르다. 하지만 대통합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왜 이 일요일 날 오후에 전격적인 지명 철회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아마 끝까지 잘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은 어떤 내용적으로 판단을 끝내서 이제는 국민들께 지금 이 이해운 후보자가 그 지난 청문 과정 속에서 소명했던 내용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명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을 좀 드려야 된다 생각했던 것 같고요. 보통 이런 발표를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오늘 정무수석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이 사안이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음을 그 청와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했던 이 보수 인사였던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민 대통합의 어떤 길을 열어가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이셨던 것에 대해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민들께 오늘 이해운 후보자가 자진 사퇴가 아닌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지명 철회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소상하게 설명 좀 드려라. 아마 이런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이 직접 오늘 브리핑까지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서 아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하는데 아마 그 가장 최초의 사안은 바로 이 녹취였겠죠. 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뭘 모르겠어? 자, 김경 대변인, 저희가 청와대 쪽을 좀 취재를 해보면 결국 저런 갑질 같은 거, 갑질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없었다라고 쓰면 청와대에서 참 검증하기가 어렵고 또 게다가 보수 진영에서 모션 분이다 보니까 더더욱 세평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반응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번 정무수석의 발표 중에도 보수 진영에서 모시고 왔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검증 실패도 실패지만 이게 보수 진영의 인사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국정의 책임자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뽑고 쓸 때 당연히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는 거고요. 우리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 사람이니까 왜 이런 사람이 문제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다만 국회의원과 이른바 장관이라는 자리는 다릅니다. 정무직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르는데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훌륭하다고 한다면 왜 이해운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장관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쓸 때 세평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평판 조회를 자세히 하고 본인이 갑질 안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다? 그렇다면 그건 검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캠프를 꾸리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지 다 세평을 하고 평판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장관을 쓰고 무엇보다도 기획예산처라는 국가예산의 728조 원이라는 돈을 기획하는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쓰는데 이런 과정을 얻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야당 탓으로 돌린다는 건 굉장히 책임 없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통합을 위한 그런 인사였다 한다면 저희 쪽에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티슈처럼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서 일종의 지금의 보수 진영을 좀 타격을 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라 싶고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가 자기 관련해서 과거를 부정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후회된다 그래서 집회 나갔던 걸 후회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위기에 휩쓸려 그쪽 갔다가 나중에 후회되는 꼴이 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현실로 됐습니다. 예.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많이들 지켜보셨죠. 밤 늦게까지 15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발언을 준비했는데 이 발언 들어보시죠. 교통카드 내역을 지금까지 못 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후보자의 장남이 후보자와 같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짓말하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거잖아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했는데 그 피해자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폭언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가짜 사과잖아요. 후보자님, 제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행적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더 중할 수 있습니다. 탈세한 거는 탈세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쭉 보셨습니까? 네,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좀 거짓말이 좀 많았습니다. 자, 성취음 부대변인. 예. 국민의 4대 영린을 건드렸다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내놓은 이후에 지명 철회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또 새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입니다. 입시, 장남의 연대 대학교 입학했을 때 당시에 할아버지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 훈장 찬스. 그다음에 갑질 논란. 이 네 가지가 모두 국민의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화를 돋을 일인데 이 네 가지가 총망라됐기 때문에 낭만은 당연하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총체적 난국이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들, 뭐 부동산, 병역, 입시, 또 갑질 논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인사를 할 때는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4대 영린 그리고 뭐 장관의 검증과 국회의원의 검증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4대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은 국민의힘 그 시스템 공천에서는 걸러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지금 사실 그 부정청약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 이런 것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본인들은 뭔가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20년 동안 5번이나 공천 주고 강남에 3번이나 당선시켜줬던 그 국회의원 이해운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는 걸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도 앞으로의 인사검증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성희 평론가. 어쨌든 지금
보수 정당 이렇게 세 차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또 들어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갔다가 결국 뭔가 드러나면 나도 저렇게 망신만 당하고 임명도 안 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통합 인사하겠다, 탕평 인사하겠다라고 오늘 정무수석은 얘기했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이해운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하든 뭘 하든 이재명 대통령의 꽃노래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쁘지 않았어요. 강행을 해도 귀책사유를 보수정당이 돌리면서 그래도 끌어안고 가겠다고 하는 거고, 이게 지명 처리하면은 그래, 문제 있는 인사, 국민 여론이 나쁜 인사는 내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용기 있는 일종의 그 인사에 대한 용단을 보여주니까 어떤 식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주어졌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통합을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이제 티슈라는 말씀하셨는데 툭 뽑아서 갖다 쓰는 사람의 상징성 있는 인사를 쓰면 안 됩니다. 야당의 동의를 얻고 반대 진영의 추천을 받아서 비로소 해야 그게 통합의 방점이 찍힌 인사지, 대통령이 정말 어떤 사람을 픽을 해가지고 갖다 쓰겠다? 이건 잘못하면 말이죠. 일종의 뭐 알리바이용 인사 내지는 이제 포장용 인사로 되기 때문에 전 진짜 통합과 협치의 의지가 있다면은 야당의 추천을 과감히 받아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평 검증까지 다 좋은 분들 전문성까지 본다면 그러면 다 박수 칠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방향성 가야지 또 이번처럼 조금 밀행성을 가지고 전격 발표를 통해서 충격을 주는 이런 인사 발표와는 절대 동의도 얻기 힘들 뿐더러 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걸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일단 이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자진 낙마와 그러니까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나눠봤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부동산 투기 등등의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고요. 강선우 후보자도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고요. 반면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논문 표절 의혹이었죠. 이해운 후보자도 지명 철회됐고요. 여기 한 명 더 있는 사람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통일교 관련된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5번째 장관급 인사의 낙마인 것인데, 자, 과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